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이 본능인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면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 중이라네요. 수면 클리닉, 숙면을 위한 각종 침구류, 베개, 의료기기, 심지어 의약품까지 그 종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잘 자는 법도 배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하다 잠자는 것까지 배우게 생겼는데 수면 교육, 잠의 기술이란 뭘까요? 국내 1호 수면 심리학자 서수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서수연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국내 1호 수면 심리학자로 국내외 연구 논문을 100편 이상 발표한 수면 덕후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학적 치료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정신 건강과 영유아 수면 문제 개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행동과학과 심리치료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수연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밝으시고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엄마의 잠 걱정을 잠재우는 책. 잠 걱정, 잠 재우는 거에 뭔가 좀 맞췄네요. 네, 맞습니다. 맞춰서. 근데 왜 꼭 엄마인가요? 아버지들이 아이가 울면 잘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저는 죽은 채 하죠,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저희 연구실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재우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또 아버지는 5%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을 재우는 역할을 어머님들이 많이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빠는 또 잘 못 재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늘 텐데. 아니, 아까 이제 애를 재운다고 하셨는데, 네. 애는 몇 살 때 따로 자게 하는 게 맞나요? 이제 이게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아이가 보통 혼자서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6개월 전후이거든요. 그렇게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6개월 전후부터는 수면 독립이 가능하기는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공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서상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재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애는 중학교 때까지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네, 조금 많이 늦었네요. 그래요? 수면 독립이. 국내 1호 수면 심리학자세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1호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호가 2호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유일무이하시구나. 네. 근데 이거 수면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심리학 전공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가요? 왜 네. 이거를? 원래 그렇게 못 자는 편은 아니기는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시절에 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되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생활 리듬이랑 잘 안 맞아서 좀 못 잤던 시기도 있고 이제 제 책에도 적었듯이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이게 푹 자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불면증 관련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나요, 불면증이? 네,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보통 11살 전에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오래 자고 이제 소아 불면증도 어릴 때는 남아가 더 높은데요. 이제 11살 무렵에 여아들이 이제 초경과 함께 여성들의 불면증이 남성을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불면증이 이제 한 1.5배 정도 더 높은데요. 잠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 이 차이가 죽을 때까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여성들이 훨씬 불면증에 시달리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이런 요인들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만이 생애 주기에 걸쳐서 하는 어떤 임신이라든지 육아라든가. 출산, 뭐 육아, 갱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여성만의 이런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잠을 못 자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불면증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증상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이제 불면증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리거나 아니면 한번 잠들고 났는데 중간에 깨서 뭐 화장실 같은 데 갔다 와서 이제 또 다시 잠드는 데까지 30분 이상이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증상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빼고는 나 다 해당되네. 첫 번째, 두 번째. 그 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한 3명 중에 1명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까? 셋 다입니까? 하나만 있어도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셋 다 있으면 이제 좀 심각한 거고. 불면증. 그럼 나 불면증이네. 네, 세 명 중에 1명이라니까 안심은 되네요. 네? 네, 치료를 받는 것도 한번 이제 끝나고 나서 명함을. 대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세 명 중에 1명이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심각하구나. 수면 문제를 시달리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치료를 받으러 갈 만큼 심각한가를 잘 못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만성 피로 상태가 되게 되면 내가 뭐 항상 이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왜 꼭 잠을 자야 됩니까?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3분의 1 정도를 자는 데 소요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이 다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뭐 면역 기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되게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능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럼 잠을 자면은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 기억도 잘하게 돼요? 네, 기억도 잘하게 되고 중요한 것을 기억을 잘하게 되죠. 예를 들어 뭐 가족들이랑 행복한 경험인데 나중에 가서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럼 잘 때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하나 보죠? 그렇죠. 네, 잘 때 중요한 거를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기능도 있고 이제 요즘은 뭐 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치매 예방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보통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아침형 인간이 좋겠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은 타고난 것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제 사회에서는 뭐 아침형이면 부지런하고 저녁형이면 뭐 게으르고 이런 인식이 있지만 이게 타고나는 것이고 저녁형 인간이라서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 늦게 자는 거 아니에요? 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지만 시차 적응도 굉장히 잘하고요.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해도 잘 적응을 합니다. 책 띠지에 잠도 배우면 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잠도 배워야 돼요? 잠을 배운다는 게 이제 뭔가 뭐 책상에 앉아서 배운다는 이런 의미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보통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게 되면 그 잠을 못 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다든지 보통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아니 잠 문제를 해결하고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낮에 졸리니까. 또 낮에 졸리니 악순환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인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역기능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밤에 굉장히 일찍 잠자리에 눕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거나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수면을 방해를 하게 돼서 수면 문제를 계속 지속을 시키게
마련인데 보통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데 네. 아니 낮잠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낮잠 잘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 낮잠 이제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충분히 오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배고프기 위해서 식욕이 왕성해지려면 안 먹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욕구 중에서 수면 욕구도 있는데 수면 욕구가 올라가려면 깨어 있는 상태로 오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낮잠을 자게 되면 그 수면 욕구를 좀 갉아먹게 되는 거죠. 마치 저녁밥을 먹기 전에 족발과 라면을 끓여 먹으면 굉장히 이제 저녁 입맛이 없는 것처럼 밤에 잘 자려면 이제 충분히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낮잠을 자게 되면 이제 저녁에 충분히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낮잠이 웬만하면 피하라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주무셔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대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 우리 교수님도 뭐 그렇게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은 아니신가 봐. 네, 저는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잡니다. 아, 7시간, 네. 8시간. 근데 왜 이렇게 현대인 불면증이 점점 심해진다고 그러던데,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뭐,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수면의 3대 적이라고 불리는 세 좋습니다. 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 분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굴에 살거나 그럴 때는 그냥 어두운 곳에 이제 해가 지면 당연히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밤에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두 번째 분이 이제 라이트 형제인데 이제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시차 적응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현대인들이 수면 문제가 생겼고 이제 세 번째 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면서 이제 되게 뭐 하나만 더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런 것들도 또한 굉장히 수면을 방해한다고 이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네. 이 세 분을 수면의 적이라고 저희가 수면학자들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에는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는데 불면증을 유발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술 많이 마시면 잠은 잘 오던데 커피 마시면 잠이 좀 안 온다고 하는데 저는 또 그때도 잘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인으로 뭐가 있을까요?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 네, 방금 술 말씀하셨는데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진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 들게는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면서 술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잠을 자꾸 깨우게 되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술을 많이 드시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 있을 정도가 아니고 머리가 아프죠. 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그리고 이제 뭐 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해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좀 만성 피로 상태거나 아니면 뭐 잠이 부족하면 커피를 마셔도 잘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전에 한 6시간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침대에 누워서 뭐 식사도 하시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침대에서는 잠 이외에 깨어있는 모든 활동은 피하라고 보통은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켜주면 매우 좋습니다. 아, 우리가 가급적 침대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네, 침대에선 잠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수면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수면제 괜찮나요? 먹어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복용을 해도? 그게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면제를 계속 먹다 보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평생 약 없이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저 같은 수면 심리학자를 만나서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좀 불면증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수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어렸을 때. 네. 예?
이제 이게 이름이 교육이라서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6개월 전후가 되면 혼자서 잠잘 수 있는 능력, 이걸 자기 진정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능력도 생기기도 하고 또 통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혼자서 잠드는 게 이제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잠을 자고 통잠 자기는 태어나고 나서 이제 낮밤 없이 자다가 결국에는 밤에 통으로 잠을 자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럴 때 엄마가 안아서 재우거나 젖을 물려서 재우거나 이런 습관이 들지 않게 아이가 졸린 느낌이 들 때 침대에 누워서 혼자서 잘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게 이제 수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많이 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는 것을 좀 잘 못 참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또 엄마가 좀 이렇게 품에 안고 재우면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떼놓으라고 그러세요? 저 중학교 때까지 데리고 잤다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게 부모도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 부모도 밤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 아이를 안고 자면 거의 뭐 한 12년, 13년 동안 아이를 침대가 너무 비좁았어요. 그냥 3명이. 저 아마 그게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부모가 아이의 애착 인형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수면 교육을 해서 혼자서 잠잘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조절을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한 발달 과업이거든요. 그렇구나. 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기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뭐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고 뭐 나쁜 짓 하려 가다가도 막 그만 멈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수면 교육이 결국에는 자기 조절을 배우는 약간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그 의무교육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좀 아프지만 애가 울고 그럴 때 그래도 강제로라도 그렇게 떼어놔야 되겠네. 이제 아이가 준비가 될 때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꼭 무조건 울려라 뭐 이게 꼭 상책은 아닙니다. 그중에 좀 예민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맞게 그 때가 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그냥 생으로 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른이 받아야 할 수면 교육도 있습니까? 네, 이제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침대와 잠이랑 친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침대로 가면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곳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침대에서 계속 깨어 있는 상태로 뭐 잡념을 하거나 뭐 핸드폰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이런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는 자는 곳인 줄 알았는데 얘는 맨날 밥만 먹고 과학이죠. 유튜브만 하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침대로 가면 갑자기 잠이 깬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굉장히 말똥말똥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면 잠을 다시 배워야 하는 거죠. 뇌가 다시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네, 그렇죠. 뇌에. 저는 요즘에 저도 잠이 되게 안 오거든요. 그 나이를 먹을수록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어딜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이제 수면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근데 공식적으로 그걸 하세요? 네네, 상담도 하고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도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갖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20, 30대 때 꿀잠을 잘 때처럼 이제 잠을 좀 다시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20대, 30대처럼 100m 달리기를 그렇게 빨리 못하듯이 나이가 들면 잠을 자는 능력도 상실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거죠? 노화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늙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 30대처럼 100m 달리기를 못하듯이 잠을 자는 능력도 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겠네. 어느 정도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잠을 불면증이 있는데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아까 그런 불면증 증상들이 좀 있으면 치료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20, 30대의 잠이랑 지금의 잠이랑 비교를 해서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그건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잠을 자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좋나? 아니면 그때 이제 침대에서 나와서 다른 거를 하는 게 오히려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지 어느 쪽인가요? 네, 잠은 이제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달아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침대에서 나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완되는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개고 이러신 분들인데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잠을 깨우는 활동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이제 나만의 활동을 찾아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졸립다는 느낌이 돌아왔을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잠을 깨우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는데 잠을 이렇게 재우는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뭘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직방이죠, 책은.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다. 그 침대가 잠이 잘 옵니까? 온돌이 잘 옵니까? 아, 그것도 이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곳에서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게 뭐 어떤 뭐 온돌에서 꼭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거나 뭐 이곳은 꼭 잠을 더 잘 오게 하는 곳이다. 뭐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네. 네. 그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건 아실 거 아니에요? 잠을 잘 이루는 조건 같은 게. 네. 그래서 잠을 잘 이루는 조건이 이제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오래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낮잠 자지 마라. 네. 그런데 오래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무 때나 누우면 안 되거든요. 낮에도 뭐 오후에도 이렇게 아무 때나 누워서 자려고 하면 밤을 새더라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내 생체 리듬에 맞을 때 잠을 자는 게 중요해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밤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구간에 졸립다고는 하는데 뭐 조금 더 야행성이면 그게 좀 더 늦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아침형이면 조금 더 이를 수 있는데 이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편해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건 세 번째는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거 뭐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잠 안 올 때 혹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쉬운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엔 주말에 굉장히 몰아자고 주중에 좀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주중과 주말에 일어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사회적 시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3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태국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당일치기의 몸 컨디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상 시간을 주중과 주말이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면도 예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일하다가 이렇게 바로 침대에 누우면 스위치처럼 잠을 바로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면도 약간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데 잠자기 전에
전에 한 1시간 정도는 약간 불멍을 쳐다보는 불멍을 하는 느낌으로 좀 이완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커피 같은 것도 이제 잠자기 전에 뭐 한 6시간 전에는 드시지 않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 많이 소개된 호흡법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그다음에 8초 동안 내쉬는 이런 478 호흡법도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천을 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휴일날, 일요일날 일 안 하는 날은 아침 일찍 깨요. 근데 일이 있는 날은 잘 안 깨거든요. 일어나기 싫거든요.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일어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근데 꿈은 왜 꾸는 거예요? 꿈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되게 굉장히 깊은 단계의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꿈을 모든 사람들이 꾸게 됩니다. 이제 그걸 기억하고 안 기억하고의 차이지 굉장히 꿈을 모든 사람들은 꾸게 되는데 뭐 하루 중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뭔가 의미나 이런 마음을 우리 뭐 정보를 정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꿈을 꾸게 되기도 하고 또 뭐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꿈이 좋은 거네. 네, 아니, 맞습니다.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 꾸는 게 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저 꿈 되게 많이 꾸는데 네. 의미는 다 모르겠어요. 네, 개꿈이라고. 꿈의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꾼다는 게 중요한 꾼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어떤 스트레스 받는 어떤 감정들을 좀 이렇게 그 사건과 분리를 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막 그 꿈꾸면 잠 설쳤다고 매 꿈만 꿨다고 그랬는데 좋은 거구나. 꿈을 너무 많이 기억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주 깨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꿈을 하나도 안 꿉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꿈을 꾸기는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데 자주 깨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거라 꿈을 많이 꾸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주 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최소 하루 몇 시간 자야 돼요?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는데요. 이게 자기만의 자야 되는 시간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에 생활을 하면서 졸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내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그 정도 자는 양이 적당한 거고요. 뭐 3-4시간도 상관없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수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5시간만 자도 굉장히 멀쩡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시간을 자도 너무 졸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크지만 이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그 평균에 이제 좀 수렴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잠도 배워야 되는 거 맞네. 네, 잠도 공부가 필요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호 수면 심리학자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